네, 그럼 이어서 삼포도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? 다음 두 장에 걸쳐서 두 개의 삼포도가 그려져 있다. 삼포도 1은 주위의 연도별 읽은 책의 권수를 나타내고 있고 삼포도 2는 주위의 연도별 몸무게를 나타내고 있다. 다음 두 개의 삼포도 중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무엇인가? 두 개의 삼포도 중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그래프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.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 두 개의 삼포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. 그럼 첫 번째 삼포도의 맨 위에 위치한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포도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찾으셨나요? 그 아래에는 이 삼포도의 제목인 연도별 읽은 책의 권수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아래 범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. X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Y축은 책의 권수라고 적혀 있네요. 주희가 매년 읽은 책이 총 몇 권인지 그 분포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읽어보도록 합시다. X축부터 살펴보시면 차례로 2012, 2013, 2014, 2015년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Y축을 살펴보면 아래에서부터 7, 8, 9, 10,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.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주희가 읽은 책의 권수는 7권부터 총 11권까지 분포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2012년도부터 차례로 주희가 읽은 책의 권수가 몇 권인지 한번 알아봅시다. X축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2012년도를 찾은 뒤 세로열의 보조선을 따라 위로 쭉 하고 올라가면서 한번 점을 찾아봅시다. 찾으셨나요? 그럼 가로열의 보조선을 따라 왼쪽으로 가봅시다. 숫자 10이라고 쓰여 있죠. 주희가 2012년도에 읽은 책의 권수는 총 10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같은 방식으로 2013년도에 주희가 읽은 책의 권수를 한번 찾아봅시다. X축에서 먼저 2013년도를 찾은 후에 세로열의 보조선을 따라 올라온 후 점이 나오면 가로열의 보조선을 따라 왼쪽으로 타고 가서 몇 건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? 몇 건이었나요? 네, 바로 9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2014년도에 찍힌 점을 통해 8건, 그리고 2015년도에는 7건이라는 것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두 정보 사이에 어떠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셨나요?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? X축의 정보인 연도가 증가할수록 Y축의 정보인 읽은 책의 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미 느끼셨죠? 이러한 관계를 무엇이라고 했었죠, 우리가? 네, 바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. X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, 즉 X축의 값이 커질수록 Y축의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, 바로 음의 상관관계였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삼포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. 맨 위에 위치한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. 삼포도 2라고 적혀 있는 것을 찾으셨나요? 그 아래에는 이 삼포도의 제목인 연도별 몸무게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또다시 그 아래의 범례를 읽어보도록 합시다. X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Y축은 몸무게라고 적혀 있네요. 주위의 몸무게가 매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.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. X축부터 살펴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삼포도 1번과 마찬가지로 차례로 2012년도, 2013,
14, 2015년도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또다시 Y축을 한번 살펴보면 아래에서부터 20, 30, 40, 50, 그리고 6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이제 2012년도부터 차례대로 주위의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,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X축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2012년도를 찾은 뒤 세로열의 보조선을 따라 위로 쭉 타고 올라가면서 점을 찾아봅시다. 찾으셨나요? 그럼 가로열의 보조선을 따라 왼쪽으로 가봅시다. 숫자 30과 40 사이 중 40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2012년도에 주위의 몸무게는 약 39kg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같은 방식으로 2013년도였을 때 주위의 몸무게를 찾아봅시다. X축에서 먼저 2013년도를 찾은 뒤 세로열의 보조선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. 점이 나오면 가로열의 보조선을 따라 왼쪽으로 타고 가서 몇 킬로그램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. 몇 킬로그램이었나요? 네, 이번에도 30과 40 사이에 위치하였지만 거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약 35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같은 방식으로 2014년도에는 40kg, 2015년도에도 40kg이라는 것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 삼포도는 어떤가요? 어떠한 경향성이 느껴지시나요? 아니면 어떠한 경향성도 느낄 수 없나요? 그렇죠. 저희가 배운 양의 상관관계 혹은 음의 상관관계 두 가지 다 아니죠. 이 두 번째 삼포도는 어떠한 경향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X축의 정보인 연도가 증가할수록 Y축의 정보인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거나 점점 줄어드는 어떤 양 혹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 삼포도에서는 해가 늘어날수록 주위의 몸무게 변화에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두 정보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두 삼포도 중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도록 한번 해봅시다. 이미 두 개의 삼포도를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버렸네요. 몇 번째 삼포도였죠? 그렇죠. 첫 번째 삼포도였습니다. 어렵지 않았죠? 그럼 이어서 계속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제 삼포도를 이용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 문제인 만큼 파이팅 합시다.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. 다음 두 개의 삼포도를 사용하여 아래의 문제들을 풀어보자.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? 두 번째로는 둘 사이의 분사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? 3번 x가 1일 때 y가 6일 것이라는 추측은 어떤 삼포도에서 더 적합한가? 와,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네요. 단순히 삼포도만 제공해주고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 각 삼포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답을 얻어야만 해요. 자, 그럼 1번 삼포도부터 한번 볼까요? 삼포도 1과 삼포도 2의 상관관계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. 앞서 배운 대로 각 삼포도에 표시된 점들을 따라서 가볼게요. 그럼 먼저 삼포도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어때요?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시된 점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죠? 삼포도 1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. 자, 그럼 다음으로 삼포도 2도 한번 살펴볼까요? 왼쪽에서 차근차근 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죠? 네, 점점
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. 이러한 형태를 가진 삼포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삼포도라고 설명드렸죠. 즉, 문제 1번의 답을 정리해보면 삼포도 1번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삼포도 2번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둘 사이의 분산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? 이번엔 분산 문제네요. 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삼포도의 점들을 따라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먼저 삼포도 1부터 시작해 봅시다. 점들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뭉쳐있는 것 같네요. 하지만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삼포도 2와도 비교를 해봐야겠죠? 삼포도 2가 더 뭉쳐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. 근데 아까 1번에서 삼포도 2의 점들을 따라갈 때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? 제 느낌은 약간 허전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, 왼쪽부터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는데 점과 점 사이의 빈 공간이 많이 느껴지네요. 삼포도 1과 비교하면 확실히 점들이 더 퍼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. 이러한 상태를 점들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즉, 삼포도 2는 비교적 높은 분산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번의 문제 정답을 정리해보면 두 삼포도 중 삼포도 2에서 분산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3번 문제입니다. 문제 읽어볼게요. x가 갑자기는 x죠? 자,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읽어볼게요. x가 1일 때 y가 6일 것이라는 추측은 어떤 삼포도에 더 적합한가? 무슨 말이죠? x가 1일 때 y가 6일 것이라는 추측을 어떤 삼포도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느냐? 뭐 이런 문제네요. 자,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삼포도에서 x가 1인 경우를 우선 살펴보아야겠네요. 먼저 삼포도 1부터 가로로 된 x축 점선을 따라가다가 세로로 된 가는 점선이 처음으로 나올 때 멈춰 볼게요. 찾으셨나요? 거기 아래 적혀있는 숫자를 통해 x가 1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나요? 자, 그럼 이 가는 점선을 따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x가 1인 점선을 끝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 어디에선가 몇 개의 점들이 느껴지실 거예요. 찾으셨나요? 그럼 이 점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가로 방향의 가는 점선을 따라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세요.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굵은 세로 점선이 된 y축이 나올 거예요. 이 y축의 왼쪽에 어떤 숫자가 적혀 있나요?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. 삼포도 1에서는 x가 1일 경우 3 부근에서 점들이 많이 발견되네요. 하지만 이 값이 우리가 추측하고자 하는 6이라는 값과는 거리가 꽤 있죠. 자, 그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 두고 다음으로 삼포도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포도 1과 같은 방법으로 x가 1인 지점에 가는 세로선을 찾고 점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위쪽에 점들이 느껴지네요. 아까 같은 방법으로 x가 1인 점선 근처에 있는 점들을 찾았으면 이 점과 근접해 있는 가로 점선, 즉 보조선을 따라서 얘네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y값을 갖고 있는지 왼쪽 y축에 있는 숫자들을 읽어보겠습니다. 그럼 삼포도 2에서는 x가 1일 경우 5와 7 사이에 두 가지의 y값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x가 1일 경우 y가 6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만한 삼포도는 어떤 삼포도가 될까라는 질문에 삼포도 1은
6과 비슷한 y값을 가진 점을 찾을 수 없었던 반면에 대부분이 다 3 근처에 있었죠. 반면 삼포도 2에서는 y값이 5 내지 7 점들이 존재했었죠.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삼포도 2에서는 x가 1일 때 y값이 6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매우 가능하겠죠.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삼포도 2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삼포도에 대한 개념과 문제를 풀어보았고요.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